안녕하세요. 마인드풀니스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었던 심리학을 하루 5분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억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좋았다, 나빴다, 아니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기억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경험을 기억할 때 대부분 부정확하고 우리가 그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에 따라 크게 기억이 달라진다고 해요.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고 그게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좌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가장 피크, 즉 절정에 도달했던 순간의 느낌, 그리고 둘째는 그 경험이 어떻게 끝났느냐, 즉 그 끝에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요. 우리 기억은 그 일이 일어난 동안에 느낀 것을 평균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억하고 있는 기억이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비합리적인 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은 무려 노벨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제안한 피크 앤드 티어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절정 대미 이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심리적인 경험은 그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 순간 느꼈던 느낌의 평균이 아니고 그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절정의 순간의 느낌과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느낌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인지는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경험을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기억할 필요가 없도록 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는 그 경험에서 최고로 좋거나 최고로 나빴던 순간의 기억,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느꼈던 정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경험을 좋게 느끼는데도 영향을 미치지만 나쁘게 느끼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그 경험 내내 나쁘진 않았어도 그 결정적으로 아주 불쾌한 느낌을 느낀 순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불쾌하게 마무리했다 그러면 실제 그 과정이 다 나쁘진 않았어도 결과적으로 아주 불쾌하게 기억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간은 전체 기억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해요. 한 가지 실험을 또 소개하겠는데요. 한 그룹의 사람들한테 14도의 물에 60초 동안 손을 담그게 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에는 14도의 물에 60초 동안 손을 담그고 나서 그리고 물의 온도를 1도를 더 올려서 15도로 만들고 그리고 추가로 30초 동안 더 손을 담그게 했는데요. 자, 14도의 물에 60초 동안 손을 담그게 한 그룹과 14도의 물에 60초 동안 담그고 15도의 물에 추가 30분을 더 담근 그룹,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이 각각의 경험을 어떻게 다르게 평가했을까요? 자, 사람들한테 이 실험을 한 번 더 해보겠냐고 의향을 물었을 때 두 번째 그룹, 즉 나중에 1도로 올려서 15도의 물에 손을 담갔던 사람들이 더 긴 시간 물을 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의사가 첫 번째 그룹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즉, 그 경험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경험을 더 좋아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덜 싫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카네만과 프레드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이것을 듀레이션 니글렉트, 즉 기간 무시 경향으로 설명했습니다. 경험의 시간 자체는 그 경험을 기억하는 데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우리는 이런 효과를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피터슨과 코치오라는 심리학자가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이론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연구를 했는데요. 과제를 3가지를 주고 그 중에 하나는 어렵고 나머지 2개는 그냥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과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배치를 다르게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경험을 하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려운 과제가 마지막에 배치된 그룹에서는 그 전체 과제를 더 어렵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은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어려운 과목이나 어려운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그 학습이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요. 자, 경우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하기도 싫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죠. 그럴 때는 이를 조금이라도 덜 괴로운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쉽거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배치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덜 싫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한다면 2주간의 휴가와 1주간의 휴가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 기억으로 남을까 하는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2주라는 기간 자체가 더 좋은 휴가라고 기억하는 데는 영향을 안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마지막에 엄청나게 싸우고 상처를 준다면 그 전에 소중했던 기억들은 온데간데 없이 마지막에 아픈 기억만 강렬하게 남게 되는 것도 바로 이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전체 기억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식당에 간다고 했을 때도 에피타이저보다는 아주 맛있는 디저트가 나왔을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 식당을 더 맛집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문한 모든 메뉴가 그냥 그럭저럭 맛있는 것보다는 한 가지만이라도 아주 뛰어나게 맛있다고 기억되는 경우에 그 집을 맛집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 자, 어떠세요?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 강의가 더 좋은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 영상을 클릭하기 전보다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